이번 시간에는 20페이지에 있는 분계와 전표 이걸 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거래가 발생되면은 그 다음에 분계를 하고 옮겨 적는다. 자, 옮겨 적는다. 자, 그럼 분계를 할 때 어디다 할 거냐?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뭐 학생들 보면 연습할 때 종이값이 비싸요. 특히 이제 뭐 수학과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A4지를 한 번 적고 또 한 번 적어가지고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A4의 4분의 1 정도 되는 데다 깨알 같은 글씨로 하더라고. 내지는 이제 돈이 광고지, 전단지 들어온 뒷자리나 열심히 분계를 하는데요. 자, 그럼 기업에서 분계를 예를 들어 하루에 200건이다, 300건이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를 어디다 할 거냐?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어디다 할 거냐? 그 테마가 이제 분계와 전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분계를 어디다 할 거냐? 이게 하는 장소가 전표라는 데다 해요. 전표. 분계를 해요. 전표라는데. 그래서 전표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마 그 뒷장에 보시면은 전표에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전표 제목이 써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나라가 적혀 있고 그 옆에 보면 담당, 과장, 부장. 자, 분계한 다음에 지 마음대로 담당자가 분계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분계한 다음에 이런 거래가 발생해서 이렇게 분계했습니다 하고 대리님 사인 받고 부장님, 과장님 차례로 사인을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래는 그냥 과장까지 갈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거래 같으면 어디까지? 사장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분계를 어디다 하느냐? 전표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양식이 보면 계정 과목, 차변, 대변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 차변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계는 어디다 할 거냐 하면은 그 전표. 그래서 전표를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분계 한 건 하는데 분계 한 건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물론 이 전표는 실무에서 이런 전표에다 한다. 실무에서 한다. 그러지만 시험 볼 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계는 전표다 한다. 그런 거구만.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새는 전산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차변, 대변에서 싹 쳐놓으면 지가 알아서 전표 양식에 딱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전기가 딱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일계표. 그래서 매일 분계한 합계까지 딱 나오고 또 딱 누르면 X를 치면은 대차대조표 그날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까지 사실은 다 기어 나와요. 지금은 전산이 발달돼서. 자, 그렇지만 선생님 요새 뭐 전산이 발달돼서 분계만 할 줄 알면 다 되더구만요. 그럼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그래도. 왜? 자, 분계 그렇게 나오는데 분계가 잘못됐어. 그럼 재무제표가 잘못됐겠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뒤져와야 되죠. 왜 그래요? 잘못된 데 찾으면 거꾸로 뒤져와야 돼요. 내지는 공인회계사들이 주로 이제 회계 감사를 하죠.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를 하는데 뭘 갖다 놓고 감사를 해요? 재무제표 갖다 놓고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걸 보고 거꾸로 뒤져오는 거예요. 자, 보험계리인이라는 직업이 있죠. 보험계리인도 뭐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작성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도 그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로 돌아올 때 앞으로 가는 것도 모르는 놈이 뒤로 오는 건 잘 오겠죠? 몰라요. 모르니까 가는 걸 알아야 오는 것도 거꾸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분계는 전표라는 데다 한다. 전표라는 데다 한다. 분계만 알아두시고. 자, 지금 그 예제 6번을 보시면 직원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분계하라 그렇게 했어요. 직원 급여 50만 원 현금으로 줬다. 분계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간혹 보면 어떤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분계를 할 때 꼭 차변하고 대변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서 참 그 교수님이 대단한 교수님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어떻게 차변부터 순서대로 하는지.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쉬운 거 문제예요. 자, 분계를 한번 해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돈 들어간 게 제일 쉽죠? 돈 나간 거 어디다 적어요? 대변에다 적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왜 나갔게? 차변? 급여 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 대변 해놓으면 일단 돈 나갔다. 현금 얼마?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50만 원 나갔다. 차변에 왜 나갔게? 급여 50만 원. 요게 분계예요. 요 분계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분계를 지금 분계 전표 양식에 보면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렇게 표시하라는데 시험에서는 절대 전표에 기재하시고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절대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자, 여러분 수준에서 분계하라 그러면 요렇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분계예요. 이게 차변, 대변 나누고 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왜 나갔다. 차변, 급여. 요렇게만 표시할 줄 알면 돼요. 아, 근데 분계는 실무적으로 전표라는 데다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거기 보시면 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에서 입금될 때는 빨간색, 뭐, 출금될 때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렸어요. 왜?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전산이 안 됐을 때는. 근데 요새는 그거 안 쓰죠. 거의 뭐, 하여튼 컴퓨터에 집어넣어 지가 알아서 전표까지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7번을, 예제 7번. 다음 거래를 분개보자. 다음 거래를 분개보자. 자, 분계라는 거는 그냥 차변과 대변만 잘 가르면 돼요. 차변, 대변. 분계할 때. 그냥, 처음에는 뭐 차변 써도 되는데, 거의 어떻게 하면 차변은 차만 쓰고요. 대변은 탕칸 떼서 대, 이렇게 표시돼요, 그냥. 심심하신 분은 차변 다 써도 좋고, 대변 다 써도 좋고, 안 써도 뭐라고 안 하고요. 심한 경우 그냥 차변도 안 가르고 중간에 이게 차변, 대변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수업용으로는 이렇게 쓰시지 말고 차변과 대변을 갈라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고 분계할 때 순서 상관없어요. 제일 확실한 것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제일 확실한 거 돈이 들어갔다 왼쪽 나갔다 오른쪽 요거 먼저 쓰시고 원인을 따지시면 돼요. 자, 예제 7번에 보면 다음 거를 분계해봐라. 3월 1일 날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자, 돈을 본전을 200만 원을 내고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죠? 투자해서 기업이 시작됐대요. 돈 들어왔죠? 얼마가? 200만 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들어온 거 어디다 써요? 차변에다 써요.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돈이 왜 들어왔게? 출자한 거죠. 출자한 건 보통 자본금이다. 자본금 200만 원. 자,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한 이 계정 과목은 사실은 거래 내용 중에 나와요. 거래 내용 중에 나오니까 그 거래 내용에서 잘 갖다 쓰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옮겨 쓰면 되고, 처음에 틀렸다. 야, 역시 난 머리가 나빠. 이거 할 필요 없어. 여러 번 해보면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 두 번째,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줬다. 일단 뭐가 나갔어요? 돈 나갔죠?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어떻게? 현금 나갔다. 얼마? 100만 원. 나갔는데 그 대신 뭐가 들어왔다? 건물 들어왔네요. 건물은 뭐예요? 자산이죠. 그러니까 건물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뭐 객관식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 필요가 없겠지만 주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쓸 때 꼭 세 자리마다 콤말 좀 찍어주세요. 뭐 상대 출신들은 뭐 이 얘기 전혀 안 해도 되지만 문과대, 법과대, 이과대, 공과대, 기타 등등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거를 철칙으로 좀 알아주세요. 습관적으로 안 쉽겠지만 지금부터는 습관적으로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제가 1억을 쓰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아, 이게 1억이네요. 예를 들어 2차에 이렇게 이걸 1억을 쓰는 1억이 답인 문제가 나왔다. 그럼 출제위원이 어떻게 해야 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 1억. 맞았네. 땡그라미. 그런데 시험 이 1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번 이직거려야 돼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출제위원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요렇게 하고 이럴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왜? 아니 1000번을 10, 100, 1000만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어떠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 10억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지금은 이쁘게 썼지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죠? 이게 돈을 만지시는 분들은 이런 거 100만 원이구만? 10억이다. 이게 10억이에요. 이렇게 읽어요. 대강 이렇게 쳐놔도 이 콤마 보고 10억이구만. 이렇게 읽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세 자리마다 콤마 맞아요, 이거? 요렇게. 콤마 맞아요? 요거 찍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안 찍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찍으라고 해도 이 얘기까지 해줘요. 이제 내일 모레 2차 시험 보는데 이거 안 찍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니 해줘. 모의고사 때 이걸 안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습관이 안 되니까. 습관을 들여요, 습관을. 아직 공개할 때는 요 표시가 없는데 돈 앞에는 꼭 이 표시를 써줘야 돼요. 원. 여기 원의 약속이에요. 아니면은 1억 원 이렇게 써주든지. 이 원자를 안 써주려면 요걸 붙여야 돼요. 이게 원이다 이렇게 약속이고 n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n의 약속이죠? 달러다. 이게 달러의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프랑이다. 그러니까 1억 달러일 수도 있고 그만 써면 이게 원인지 n인지 달러인지 뭔지 모르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분계에는 안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돈 앞에는 원 표시해 주시고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 습관적으로 지금부터 연습하실 때부터 아예 몸에 배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 7일 상품 4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일단 뭐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죠. 얼마나치? 40만 원. 자, 그런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아직 안 줬어요. 이럴 때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외상 매입금이다.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붙여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영업 직원의 급여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쉬운 거 나왔죠? 뭐 나갔어요? 돈 나갔죠? 어디로? 대변으로 얼마?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줬다. 자, 왜 줬냐? 그거 줬다. 10만 원. 자, 그 다음에 고아원의 현금 10만 원을 기부했다. 뭐 나갔어? 돈 나갔죠? 어디로? 대변으로 나갔죠? 어느 쪽으로 나가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왜 나갔게? 차변에 기부금 10만 원. 그럴 수는. 자, 그 다음에 39일 날 비품 15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계 하시험 너나 해. 물론 시험장에서 너나 해 그랬다. 그렇죠? 거래가 아니니까 분계 안 하다. 자, 그 다음에 7번 3월 21일 날 은행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입하다. 차변에 돈 들어왔죠?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차입금 50만 원.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은행 차입금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돈 나갔죠? 얼마?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왜 나갔게? 이자 줬죠? 이자로네. 차입금 이자. 그러니까 차변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자, 비용. 요게 분계예요. 무지하게 어렵죠? 예전 과목이 지금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분계할 때 거꾸로 하신 분 있어요? 없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래에 팔려서 외우면 거꾸로 할 수밖에 없겠죠.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면 다 써놓고 대입시켜야지. 얘는 어디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헷갈리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걸 배웠어요. 회계학 1시간 강의 듣고 분계 거꾸로 안 한다. 아마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를 하고요. 분계를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전표도 한다고 그랬죠. 자, 전표도 했는데 전표라는 게 보시면 이 아까 그 한 장 한 장이 전표예요. 그러면 한 건마다 몇 장? 한 장이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0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하루에 1000장 묶음씩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의 제공인데 이게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호한 얘기. 자, 붕괴한 거를 원칙은 붕괴장이 하는데 너무 일일이 기재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어디다 붕괴하면 붕괴장에다 모아요. 붕괴장에다. 아까 그 거래한 거를, 붕괴한 거를, 예제 8번에 보시면 예제 7에서 붕괴한 사항을 붕괴장에 정기하시오. 옮겨 적으시오. 그랬죠?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시면, 23페이지를 보시면은 붕괴장 해놓고, 적요, 일정 쓰고, 적요는 이제 뭔 내용이냐 그걸 쓰는 거예요. 적요 해놓고, 원면,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요를 보니까 현금, 왼쪽에 차변, 현금, 오른쪽 자본금 그래놨죠. 우리 처음에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죠.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200만 원 이렇게 붕괴했었죠. 그걸 붕괴장에 옮겨 적을 때는 이렇게 옮겨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정 미리 갈라놓고 그러고 금액란도 차대변을 그냥 갈라놓고 그 적요 밑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적어주는 게 붕괴장이에요. 붕괴장. 그래서 붕괴장은 그야말로 옮겨 적는 거죠. 그야말로 이걸 이제 옮겨 적으니까 노가다다. 그래서 노가다 시험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붕괴장에 옮겨 적어라. 안 나요. 왜? 붕괴만 알면 이거 못하는 놈은 뭐예요? 가끔 뭐 테레비 보니까 일요일 날 하나 언제 하나? 노 브레인 서바이벌인가 뭐 그런 그거 있대. 이거 붕괴할 줄 아는데 이건 모든 걸 적는다. 이거는 완전 노 브레인이야. 그거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나고 이렇게 한다. 보통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붕괴도 그냥 단순히 차변 대변 이렇게만 쓴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계정과 총계정 원장 뭐 계정 AC 써놨네요. 그죠? 어카운트 영어로 하면 이제 어카운트인데 약자로 써 AC 그래요. 자 계정이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붕괴장을 한번 보세요. 현금, 자본금, 건물 현금, 상품 외상 매입금, 급여 현금, 기부금, 기타 등등 쭉 있죠. 다를 우리가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 그래서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계정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또 자본금이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불러줘요. 내지는 계정 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붕괴장에서 보니까 현금, 자본금, 건물, 비품, 상품, 기타 등 쭉 있죠. 그건 이제 계정 과목이고요. 자 예를 들어 하루에 거래 발생했다 그러면 붕괴장만 봐도 전표가 1000장이 이제 발생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문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붕괴를 하고 난 다음에 현금은 현금끼리 모아보자. 현금은 현금끼리, 예금은 예금끼리, 자본금은 자본금끼리 따로따로 이 붕괴한 내용을 옮겨 적어요. 원장에다가. 그런데 이 원장이 이제 장을 볼 때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다가 무슨 원장이냐, 뭐가 생략됐냐면 총계정 원장이 이제 생략된 말이에요. 그냥 원장 할 때는 앞에 총계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계정. 그러니까 현금이면 현금, 예금이면 예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건물이면 기타 등등의 쭉 여기 있는 계정들의 총 합쳐가지고 장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붕괴를 했죠. 앞에서 붕괴 쭉에서는 현금 붕괴에서는 현금 장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대출금에서는 대출금 장부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붕괴한 제목을 이제 계정이라고 그러죠. 계정마다 별도의 장부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각 계정마다 별도의 장부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붕괴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붕괴를 할 줄 알면 그 자체가 그 계정 과목 하나하나 자체가 별도의 장부가 따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계정과 계정 과목을 앞에서 또 떠들었고요. 자, 그래서 24페이지는 총계정 원장과 정기 역시 옮겨정. 자, 그러면 현금 계정,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을 써놨는데요. 자, 그 24페이지 보면 현금 계정하고 이상한 표 하나 해놨죠. 자, 그거 보지 마시고, 자, 그 양식을 보니까, 그 양식만 봐요. 그 양식에 보니까, 자, 현금 해놓고, 여기다가 적요를 써놓고, 여기다가 차변, 대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 이제 현금 원장, 여기서 지금 원장에, 이제 양식이, 정식 양식은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그걸 우리가 23페이지 분계장, 분계한 내용을 보면서 봐요. 자, 현금 계정. 자, 현금이 분계된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그럼 분계 내용을 보세요. 분계 내용을 보세요. 자, 3월 1일 날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가? 200만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차변에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죠? 20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나간 게 없죠. 그날. 이게 3월 1일이죠. 자, 그래서 잔액은 200만 원 나갔어요. 자, 저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출자했다. 그냥 적으면 돼요. 이게 정식 양식이에요. 정식 원장에. 자, 그 다음에 3월 5일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만 원이 나갔죠. 대변에 있죠. 대변은 무슨 뜻이에요? 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나갔죠. 그럼 어떻게? 100만 원 남았죠. 일단 나갔다. 왜 나갔냐? 건물 구입이네요. 이렇게 씁니다. 자, 세 번째 단에 보니까 3월 7일 날은 아무 일 없었죠. 자, 3월 10일 날 돈 나갔네요. 얼마? 20만 원 나갔어요. 대변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나와서? 80만 원. 자, 저기는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또 나갔죠. 10만 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기부금 줬죠? 얼마 남았어요, 이제? 70만 원. 자, 21일 날 돈 들어왔네요. 50만 원 들어왔죠? 왜 들어왔어요? 차이가 있네요. 자, 50만 원 들어왔으니까 120만 원 나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줬네요. 5만 원. 그러면 115만 원 남았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발생된 대로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현금은 현금끼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3월 1일 날 자본금 있으면 자본금은 자본금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게 이제 원장인데요. 양식이 좀 복잡하죠? 그죠? 양식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원장의 양식인데 이걸 뭐 적여 쓰고 하려면 귀찮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수업 시간 내지는 회계 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장부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T예요. T. 이걸 그래서 T 계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T자죠, 영어로 T 계좌. 그래서 아무 말 없어도 왼쪽은 차변이에요. 아무 말 없어도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약속이 돼 있죠. 자,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다시. 자, 3월 1일 날 보니까 현금이 차변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200만 원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차변에 적었어요. 자, 차변에 적었는데 분계 보니까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분계됐죠? 그죠? 차변에 현금 200만 원. 자, 그럼 앞에다가 날짜를 3월 1일 쓰고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일단 옮겨 적었어. 자, 그러고 그 3월 5일 날 보니까 현금 100만 원 나갔네요. 그죠? 그럼 3월 5일 날 현금 분기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옮겨 적었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현금 그 밑에도 보나마나 현금 얼마, 여기도 나갈 때 현금 얼마 이렇게 적힐 거예요.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은 현금 써놓고 현금. 안 쓰면 모르나? 짜부지. 잉크값도 안 나와. 현금 써놓고 딱 계속 현금만 쓰면 잉크값도 안 나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불편하다. 뭘로 현금인데 현금 또 쓰냐? 쓰지 말자 차라리. 쓸 바에는 뭘 쓰자? 상대편 계정 과목을 갖다 써놓자. 자, 아무 얘기를 안 해도 현금 계정의 차변에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걸 약속이 돼 있어 이미. 대변에는 나간 거요. 아무 얘기 없어도 얘는 들어온 거고 아무 얘기 없어도 얘는 나간 거요. 그럼 요 앞에다가 지금 200만 원에 보통 보나마나 이건 출자 200만 원 했다죠. 그러다가 자본금이라고 써보자고. 상대편 계정 과목 갖다 쓰면은 자, 어떤 얘기 쓰냐? 얘는 아무 얘기 없어도 현금 200만 원 들어왔네요. 왜 들어왔냐? 아, 출자했구만. 자본금 들어왔네. 이것만 봐도 아, 이런 거래가 있었구나라는 게 어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사왔네요. 자, 100만 원 나갔어요. 돈이 나갔죠. 왜 나갔게? 분명히 이건 나갔다는 얘기예요. 대변 얘기죠. 왜 나갔게? 이래서는 아,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사왔구만.
거래를 안 봐도, 분계장 안 뒤져봐도 이것만 봐도 나와요. 이게 약속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어떤 요게 상대편 계정감을 쓴다. 그래서 요 의미를 아시면 돼요. 의미를. 자, 그리고 자산 계정에 있어서 항상 차변이 커야 돼요? 대변이 커야 돼요? 항상 차변이 커야 돼요. 대변이 큰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앞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2,000만 원 나갔지롱. 말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밖에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2,000만 원 나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게요. 그러니까 자산 계정은 항상 어디가 커야 돼? 차변이 커야 돼. 건물 계정. 건물이 1,000만 원치밖에 없었는데 2,000만 원치 팔아먹었대. 이건 사기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산 계정은 항상 어디가 커야 돼? 차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온 게 나간 게 들어온 것보다 클 수가 없죠. 기본 논리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자산 계정은 어디 크다? 차변이 항상 큰 거예요. 그럼 부채 계정이나 자본 계정은 항상 어디가 커야 돼요? 항상 잔액이 대변에 남을 거예요. 항상 큰 게 대변. 왜? 들어올 때 걔 하나 어디다 쓰기로 했어? 대변에다 쓰기로 했걸랑.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대변, 나가는 게 차변이니까. 항상 걔는 부채나 자본 계정은 항상 대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예제 9번 있는데요. 예제 9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노가다를 하셔야죠. 내가 해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뭐 회계장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실 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처음에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회계장부는 여러분 정도 웬만큼 수준 있는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는 가끔 나와요. 왜?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웬만큼 그 수준 이상 되는 시험에서는 뭐 주요부가 어떻고 보조부가 어떻고 보조 기입장이 어떻고 보조 원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이런 장부가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정은 마치고요.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책 처음에 그 머릿말 뒤엔가 이 책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처음 복습할 때는 그냥 본문만 보세요. 본문. 처음에는 본문. 그 다음에 본문이 완벽히 이해됐다 그러신 분은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에서도 이건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있는데 처음 볼 때는 일단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주관식 문제까지 보세요. 세 번째 복습할 때는 객관식까지.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최소한 본문만이라도 완벽하게 보시고 오셔야 돼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죠. 자, 힘들더라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셔서 낮잠 주무시지 말고 일단은 회계하고 복습을 하고 아니면 좀 독하게 맘먹어야 돼요. 독하게 맘먹고 이제 아마 내년 자격을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러시면은 내년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올해 끝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다 똑같아요. 하여튼 회계학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는 한 달 수업 받고 한 달 정도 복습하시면은 사실은 웬만한 그 수준 이상은 돼요. 적어도 재무제표 놓고 못 보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는 한 달, 두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하여튼 요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왜? 본론이 너무 쉽잖아요. 본론은 워낙 쉽게 써놨으니까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어요. 말로 거의 한 80% 이상을 옮겨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쓰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수업하는 내용을 그대로 책에다 옮겨야 돼. 그래서 처음 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책만 읽어봐도. 그래서 일단은 빠른 속도로 본문을 읽으시고 연습은
연습 문제에서 주관식, 객관식, 물론 둘 다 있는 파트가 있고, 한 군데만 있는 파트가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요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벌써 한 2번 내지 3번 복습하시고, 끝난 다음에 한 2번 하시면 웬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일정은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쉴게요.